자리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한 100일 기념 이벤트 겸 사진 촬영, 그리고 위원회의 지난 100일간의 발자취에 대한 그런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일 기념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과 분과장님, 그리고 TF 리더님들께서는 앞쪽 떡 케이크 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떡 케이크는 전략이 출범 100일을 기념하는 의미로 100개의 개별 케이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케이크 커팅에 앞서서 사진 촬영을 위해 간단한 포즈를 잡으시고 사진 촬영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케이크 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과 리더님들께서는 포즈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모아주시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진짜 케이크 커팅을 하겠습니다. 네, 기자분들 빠져주시면 준비되셨나요? 이제 괜찮습니까? 네, 다시 한번 모아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하면 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AI 3강 도약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슬로건을 크게 외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비전 해설을 선창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행동으로 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박수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과 분과장님 그리고 TF 리더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장례 정리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브리핑에 앞서 지난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100일간의 발자취를 동영상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AI 같은 첨단 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이고 곧 안보 역량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입니다.
그럼 그 식전 행사를 이것으로 마치고요.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대한 주요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임문영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인공지능을 새로운 미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국민들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인공지능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대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블랙록, 오픈AI, 엔비디아, ARM 등으로부터 국제적인 투자와 기술 협력을 이끌어내며 세계 인공지능 3대 강국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지난 9월 8일 국가인공지능 최상위 전략기구로서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2월 16일 내일부로 출범 100일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조직으로서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정부위원과 함께 연구실과 산업 현장에서 실제 인공지능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 전문가를 대거위원으로 유촉하여 공공의 가치와 민간의 실질적 효율을 결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각 분야별 전문 지식을 가진 자문단 풀을 구성하여 필요시 토론에 참여하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분을 토론에 참여시키고 풀에 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각 부처의 업무 협력을 강력히 유도하여 과학기술 관련 부처와 국방부의 업무 협약 체결, 기업 지원 사업과 노동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 연계 등 다양한 협력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분과를 나누되 각 분과위원들은 다른 분과 토론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토론 내용은 모두 서로 공유하고 있으며 온라인 협업 툴과 메신저 프로그램, NFT 위촉장 발급 등 민간의 솔루션을 적극 활용하는 등 기존 관료 조직의 한계를 벗어나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적 석학인 요수아 벤지오 교수를 비롯해 오픈AI, 엔트로픽,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 등 국내외 인공지능 기술기업 리더들과 최대한 많은 만남을 가지려고 노력했고 각종 포럼과 토론회, 세미나, 정책 현장을 다니면서 위원회 활동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이슈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주요 이슈에 대한 태스크포스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국정자원 화재 사건에는 대통령님 지시에 따라 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 TF를 즉각 구성하였으며 긴급하게 화재 복구 예비비와 2026년 예산 적정성 검토를 지원해 재복구 시스템 134개의 구축비가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의 국정자원 관리 방향을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기로 하고 재복구 구축 선도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강력히 추진하기로 하여 디브레인, 우편 정보 시스템, 안전 디딤돌 서비스를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이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님의 지난 UAE 순방에서는 우리 위원회와 UAE 측 AI 첨단기술위원회 간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여 하위 조직들의 업무 협력을 위한 우산 역할을 하였으며 우리 기업들의 중동 전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민관 TF와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후속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별도로 최근 지역 AX 거점 문제, 해킹 침해 사고 문제 등 이슈가 커지고 있는 지역 균형 개발, 보안 분야에서도 지방시대위원회와 국가안보실 3차장 등과 교차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각 부처가 인공지능 시대 대전환을 대비하여 지금부터 해야 할 일들을 단계별로 정리해 위원회가 각 부처에 요구하는 것으로 구성은 지난 1차 회의에서 밝힌 대로 3대 정책축, 12대 전략 분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두 98개 과제, 300개의 공고사항으로 약 200쪽에 이르릅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토대를 마련하는데 많은 부분이 할애됐습니다. 지난 2012년 딥러닝으로 인공지능 돌파구가 이뤄진 뒤 우리나라는 이에 대비한 투자를 선제적으로 하지 못해서 많은 기술 부채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낡은 시스템과 인프라를 바꿔야 하고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핵심 기술 개발, 인공지능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확보, 규제 혁신과 산업 지원 등의 박차를 가해야 하고 AI 인재 양성과 함께 AI 기반 사회를 위한 교육 시스템 개혁도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를 위해 각 부처가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깔때기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일정한 시간 제한을 두고 그 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처가 서로 협력해야만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항목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인공지능 시대는 부처 간 협력이 정책 성공의 핵심 과제입니다. 다음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제는 국방도 우주도 민간과 함께하는 미국의 사례처럼 우리도 민간 클라우드, 민간 화이트 해커 활용과 같이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속도가 정말 중요한데 오늘 보시는 행동 계획들을 보면 많은 정책들이 시한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인공지능 행동 계획은 각 분과별로 위원들이 토론을 통해 마련한 정책을 직접 집필하고 이를 다시 박태웅 공공 AX 분과장님께서 전체 윤문을 맡아 섬세하게 다듬어 주셨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계획들에 대해서는 제 브리핑이 끝난 다음에 그동안 치열한 고민과 토론과 함께 수고해 주신 분과장님들과 TF 리더들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련된 행동계획안은 아직 최종본이 아닙니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대학 및 연구기관과 기업, 협단체들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정 보완한 뒤 2차 회의에서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 많아서 인기 투표하듯이 여론 수렴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초안을 모두 공개하고 이메일로 의견을 받아서 최대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은 시기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므로 기술 발전, 산업 및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행동 계획은 여러 차례 후속 계획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인공지능 행동 계획에 대한 각 부처의 실천 여부를 세밀하게 지켜보고 조정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돕겠습니다. 또한 각 부처별로 이행 상황과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께 보고하는 등 행동 계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 인공지능 사업 예산 9.9조 원 중 새로 추진되는 47.7%의 신규 사업은 더욱 집중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분과장님과 그리고 팀 리더 분들께서 행동 계획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호명되신 분과장님과 TF 리더님들께서는 연단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과제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술 혁신 인프라 분과입니다. 안녕하세요. 국가혁신 인프라 분과를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트렌드는 초거대 언어 모델로 대변되는 페이스 1을 지나 피지컬 AI, 에이전틱 AI로 대변되는 페이스 2의 초입에 있습니다. 이런 페이스 2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페이스 1의 10배 이상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5년의 선택이 미래의 50년간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잣대로 될 만큼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그리고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을 도약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AI 인프라와
핵심 기술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분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첨단 GPU, 국산 NPU를 토대로 대규모 강소형 데이터 센터를 균형 있게 확충하는 것입니다. 단순 보유가 아니라 실질적인 활용과 확산을 염두에 둔 컴퓨팅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둘째, 피지컬 AI 기술 등 핵심 기술 확보 및 분야별 확산입니다. 월드 모델, AI 반도체, 로보틱스 기반 AI 기술은 향후 제조, 물류, 국방 등 산업 전반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셋째, 민관 협력을 통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입니다. GPU 데이터 인재를 단계적으로 집중하고 경쟁 기반의 선별 구조를 통해 궁극적으로 세계 수준의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엔비디아, 블랙록, 오픈AI CEO에 있다는 방안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AI 패권 검증에서 전략적인 파트너이자 투자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단순 방문에 그치지 않고 기술 혁신인 인프라 투자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분과는 그 토대와 전략을 책임지고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분과입니다. 네. 네. 예, 저기 분과장님 발표가 끝나면 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데이터 분과 백은옥입니다. 저희 분과는 학습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하고 학습의 결과를 사용할 때는 전보다 더 책임성 또 투명성 그리고 안전성이 높은 그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기로 결정하고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은 주로 세 가지 점의 제도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은 물론 공공의 데이터까지 다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국가 수준의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활용인데요. 아시는 대로 이미 원본 데이터를 쓰지 않으면 학습이 의미 없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많은 컨센서스가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이미 특례 법안이 발의되어서 지금 국회에 가 있습니다. 저희 분과에서는 이런 법의 개정 상황에 발맞추고 이것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 저 원본 개인정보 활용을 클라우드상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저 특례 심사 자체를 굉장히 짧은 시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굉장히 민감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저작물의 AI 데이터 활용입니다. 학습 과정에서 어떤 저작물을 학습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법적인 불확실성이 있으면 기술 개발을 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한면으로 생각하면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창작물이 학습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에도 어떤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양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법 개정과 또 필요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과학인재 분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및 인재분과위원장 서울대학교 석차옥입니다. 앞에 두 파트는 과학기술 분야인데요. 지난달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맨하튼 프로젝트에 비유하면서 발표한 제네시스 미션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국가 전략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삼체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에 해당하는 변화는 과거 100년의 변화에 이를 만큼 클 수가 있는데요. AI가 그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2016년 알파고에 이어서 알파폴드가 개발되고 2024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것이 그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AI 전략위원회에서는 우선
과학자의 챗봇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과학기술 연구를 지원하는 AI 연구 동료를 개발해서 내년에 시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기술 AI 연구 개발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국가 과학 AI 연구소를 내년 초에 설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첨단 산업 발전과 공공 영역에 기여하기 위해서 과학 AI 모델을 개발하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 AI로 우리나라 바이오 강국 도약에 기여하고 지구 시스템 AI로 기후, 기상, 재난 예측력을 높여서 국민의 삶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재 분야입니다. AI 인재와 AI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AI 중심 대학을 확대하고 여러 부처 간 산재된 사업을 조정해서 효과적으로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수 인재가 모이는 연구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서 글로벌 인재 순유입국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앞에서 너무 잘하셔서 남으신 분들이 약간 긴장하시는 모습이 역력한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그 산업 AX 생태계 분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산업 AX하고 생태계 분과를 맡고 있는 한국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조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산업 동지분들을 특히 기자분들을 많이 뵈서 정말 영광스럽고 환영합니다. 저희 산업 AX 생태계 분과는 17개 행동 과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시간상 주요 과제 3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산업회장으로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AI 상강을 가기 위해서 과연 어떤 것부터 할 건가?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뭘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도파모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특파모, 그 다음에 GPU 인프라 컴퓨팅 센터 구축권, 그 다음에 이번에 확보된 GPU, 이 다음에는 뭘까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갖고 있는 것이 솔직히 제조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HBM입니다. 그러면 그 추격자로서 따라오는 이 인프라와 파운데이션 모델과 그런 제조 데이터와 우리 HBM이 합쳐진다면 그거는 반드시 우리가 수출 산업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해외에 다녀보면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의외로 제조 데이터를 그들도 확보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UAE 같은 데도 팔콘이라는 LML이 있지만 한국의 제조업과 같이 시너지를 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 분과에서는 그런 제조업을 자체를 AI를 AX 시켜가지고 그 산업의 궤도를 더 2030년까지 1위국을 만드는 거가 목표가 있고요. 또 그런 걸 통해서 제조 기업과 AI 플랫폼을 만드는 AI 기업들이 글로벌 수출 상품으로 만드는 게 저희 또 다른 목표입니다. 그리고 수출 사법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요. LML만 팔 수 없습니다. MPU만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LML, 그다음에 MPU, 그다음에 HBM, 사이버 시큐리티 이 모든 걸 망라한 풀스택으로 좀 노력하고 있고요. 그건 상반기 중에 내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기 장표에는 기재가 안 됐는데요. 지금 AI 기업 중에 한국에서 돈 버는 기업이 없습니다. 과거에 소프트웨어 대가 체제로 계속 공공이든 뭐든 대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AI 대가 체제도 대폭 개선해서 주요 인력을 확보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또 매출이나 수익원에서도 증대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꼼꼼히 그런 부분도 챙길 거고요. 끝으로 150조 혁신 펀드도 우리가 꼼꼼히 점검해 가지고 스타트업한테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공공 AX 분과 나와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공공 AX 분과의 박태웅입니다. 공공 AX는 3가지를 지향합니다. 첫 번째는 AI로서 공무원의 업무를 혁신하고, 밖으로는 AI로서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혁신하고, 세 번째로는 가장 거대한 단일 경제 주체로서 현명한 구매자가 되어서 혁신의 마중물이 되고 혁신 산업 생태계가 융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3가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AI는 데이터를 먹고 자랍니다. 데이터가 없이는 AI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의 업무
방식이 모조리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는 것은 필수적인 전제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능하면 퍼블릭 클라우드를 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민간 역량이 섞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0억 이상의 공공 조달이 3년 6개월이 걸립니다. 챗GPT가 생긴 지가 지금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챗GPT가 나오기 6개월 전에 챗GPT가 나올 것을 미리 내다보고 300억짜리 프로젝트를 했었어야 우리가 지금 챗GPT에 걸맞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가버넌스가 맞지 않습니다. AI 시대에 맞는 가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AI 네이티브 체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개방해야 합니다. 그전까지의 데이터 개방은 공공 데이터를 내놓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AI 학습 데이터가 되자면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데이터는 페어해야 되고 표준 API뿐 아니라 표준 MCP까지를 고려해야 되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현역화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데이터들이 공개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등기를 예를 들면 등기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공개가 된다면 전세 사기, 허위 거래, 다중담보 전부 다 AI가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제대로 하는 게 AI 네이티브 정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AI에 기반한 통합 민원은 기본적으로 친절해야 되고 친숙해야 되고 쉬워야 되고 선제적이어야 합니다.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면 대단히 친절해질 수 있고 친숙해질 수 있고 어렵지 않고 그리고 데이터들이 다 통합이 된다면 선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복지의 혜택이 된다면 굶어 죽기 전에 끔찍한 환경에 처하기 전에 민원에 알아서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명한 구매자로서 조달 체계를 바꿔서 혁신 조달의 마중물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회분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액션 플랜이 다른 나라의 AI 전략과 구별이 되는 핵심은 AI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고 그리고 사회가 직면하게 될 이래 미래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해법을 제시한다라는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프레임워크를 AI 기본사회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위원회 그리고 특히 우리 사회분과의 위원회 구성은 업계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주요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일 동안 원팀이 되어서 저희는 머리를 맞댔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아젠다들을 주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AI 기본사회는 이러한 맥락에서 준비됐습니다. 국민 접점이 큰 영역에서 AI가 탁월하게 작동할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을 먼저 해결을 하고 동시에 AI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주요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거버넌스를 다시 잡을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 참여를 다각도로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내년 3분기까지 마련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도 AI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마련해 모두의 AI를 안착시키고자 합니다. 복지와 의료 그리고 범죄 대응과 노동과 같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구체적인 행동 계획도 잡아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예를 들면 복지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도 큰 이 돌봄의 문제 이 부분을 AI 기술로서 더 정밀하게 살피고 AI가 더 잘 작동할 수 있는 돌봄 모델을 잘 구성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른 축에서는 K컬처의 지속 가능성과 그리고 확장을 돕는 문화 콘텐츠 분야의 AX를 함께 추진합니다. 이 AI의 영향도 크게 받고 또한 AI를 잘 쓰면 우리의 IP 자산을 더욱 더 잘 확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련하고 발전 전략을 수립합니다. 섬세하게 포용하고 또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국방안보분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방안보분과장을 맡고 있는 국방연구원 심승배입니다. 국방안보분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민한 국방 AX 그리고 AI의 전군 활용 촉진을 목표로 달리고 있고요. 총 7개 과제 중에서 오늘은 3가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버넌스인데요. 국방 쪽은 국방부, 합참, 육해공군, 해병대 다양한 기관이 있습니다. 규모도 50만에 가까운 큰 규모이기 때문에 거버넌스 추진 체계가 강력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력한 추진 체계, 강력한 AI 책임자를 갖추는 것, 그리고 강력한 의사결정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방 AI, AX 혁신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는 획득 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군 장병이 원하는 AI 서비스, AI 제품 이런 것들을 빠르게 군 장병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획득하는, 개발하는 방식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빠르게 개발을 해주고 다만 안전하게 개발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얘기입니다. 운영 단계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무기를 운영하는데 전력지원체계 같은 뭔가 이런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만약 가정을 했을 때 데이터가 계속 바뀌고 모델이 바뀌고 이런 AI 특성을 고려한 운영 방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획득 제도의 개편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인프라 부분입니다. 저희가 클라우드나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국방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을 확충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 전에 국방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하기 위한 기준들이 필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국방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류하고 수집하고 정제하고 공유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절차, 기준들을 정비를 함으로써 데이터 보안 등급을 좀 분류하자. 소위 말하는 뭐 기밀이면 C, 민감하면 S, 공개 가능하면 O라고 가정하면 그런 것들을 분류해 나가자는 거예요. 분류를 해야 어떤 것들은 O에 대한 것들은 민간 클라우드 이용하고 S에 대한 것들은 공공존을 이용하고 C 같은 경우 국방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들을 데이터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고요. AI 데이터 센터도 국방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군 자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AI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학습시키기 위한 인프라가 매우 필요하고 추론을 위한 인프라도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의 국방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계획을 액션 행동 계획에 담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협력 분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협력분과 분과장 오혜연입니다. 앞서 다른 분과장님들이 말씀해주신 인재, 과학, 데이터, 뭐 의료는 아직 안 나왔네요. 국방 등 모든 그 AI의 주제들에서 사실 글로벌 협력은 이제 필수로 해야 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희 글로벌 협력 분과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글로벌 AI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표준화처럼 이제 국내 또 세계적으로 약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표준화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에 모아서 이제 대한민국이 AI 표준화를 리더십을 가지고 주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도권을 가지고 글로벌 AX 상호 운용성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도 APEC, OECD 등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AI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시아 퍼시픽 지역 같이 보면 AI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베네핏을 줄 수도 있지만 국가 간 그리고 지역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심하고 앞으로는 사실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굉장히 안전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제 AI 허브 특화지구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사실 중요한 게 이제 투자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실은 이제 투자가 되지 않으면 이게 저희가 뭔가를 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AI 공동 투자 이것도 사실은 AI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 전략위원회에서 좀 합쳐서 좀 크게 만들어서 공동 투자 기금을 마련을 하고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내년 상반기 굉장히 사실 좀 스피드 있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국가에도 CAIO라는 이제 AI 최고 책임자라는 것이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거점 이제 공관들 해외에 있는 거점 공관들에도 글로벌 CAIO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이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분과가 8개고요. 그리고 현안이 많아서 TF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는 이제 마치고 TF의 행동 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보 TF입니다. 보안 TF입니다. 네, 보안 TF 맡고 있는 국민대학교 이유원태입니다. 제 과제명은 이렇게 대표 과제를 정보보호 패러다임 대전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상한 용어가 있는데요. CBD, DBP, 버그 바운티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 대표 과제를 이렇게 선택했을까? 아마 보안을 잘하는 기자님들은 이거 옛날에 많이 하던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2025년 한 해를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오. 봄, 여름, 가을 계절별로 뿐만 아니라 매달 크고 작은 해킹 사고, 해킹 참사와 개인정보 유출 참사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이 일련의 사고를 보면서 사실 이 과제 말고도 우리 액션 플랜에는 AI 모델 개발 과정에서 내재화해야 될 보안 프레임워크나 사이버 보안 특화 LLM 개발 등 AI 관련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 과제를 제시했을까요? 2017년, 2020년에 엄청난 큰 사건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대공격이었고요. 또 하나 솔로윈즈 공급망 공격이었어요. 워너크라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150개국에 감염시켰죠. 피해를 준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미국도 분명히 엄청난 보안 인력과 폐쇄적인 보안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동이 안 됐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죠. 그래서 상시적으로 보안 취약점들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한 게 DBP, 그 다음에 CBD, 그 다음에 버그 바운티 제도를 통합적 연결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은 미국은 이미 이제 연방 기관이 의무화하고 있고요. 민간 기업에게는 권고하지만 공공 조달에는 이런 평가를 반영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유럽은 이미 이 제도를 민간 기업에서 적용하고 점차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나가는 사이버 보건요법을 최근에 통과시켰어요. 이런 두 가지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이건 놓쳐서는 안 되겠다. AI 3강 이런 기초적인 보안 없이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표 과제를 이렇게 제시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교육 TF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 TF 리더를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김현철입니다. 교육 TF는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왼쪽 첫 번째 것을 보시면은 AI 교육 확대와 내실화 방안에 대한 연구입니다. 먼저 AI 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시작을 할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발달 단계에서 AI를 어떻게 가르칠 건가에 대한 연구를 할 거고요. 두 번째, 미래 역량에 대한 핵심 역량을 정의를 할 겁니다. 단순한 활용에서 벗어나서 AI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윤리적이고 비판적으로 AI를 잘 활용하는, 그렇게 돼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으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의와 그다음에 교육 과정을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것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와 계속 밀접한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은 일단 매 학년마다 연속적으로 AI 교육을 실시를 하기 위한 단계적 필수 교육 운영 모델과 지침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음에는 시범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을 시작을 하고 이제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AI 실습 플랫폼을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AI 교육은 데이터도 필요하고 실습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것을 플랫폼을 이용해서 모든 교사들이 신안군이나 강원도 삼척이나 이런 데서도 쉽게 접근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를 위하여 교원 역량 강화입니다. 교대, 사대,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 과정도 개편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 교사들의 AIX 역량도 굉장히 강화하는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지역 TF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 TF 리더 송혜자입니다. AI가 과연 우리 지역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AI에 대한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느끼십니다. 이 기술이 과연 우리 지역, 우리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동안 AI는 수도권과 일부 산업의 기술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과는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지역 TF는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AI를 멀리 있는 기술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과 일상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전환 전략입니다. 교통이 조금 더 안전해지고 행정이 조금 더 빨라지고 지역 기업이 AI를 통해 경쟁력을 갖게 된다면 그 변화는 숫자가 아니라 삶의 체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정부는 5국 3특 중심으로 각 지역의 산업과 강점을 살린 AX 전환을 추진합니다. 산업단지는 AI 기반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바뀌고 지역 인재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한 지역의 성공이 다른 지역으로 이어지고 그 연결이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AI로 지역의 산업을 살리고 그 연결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조 TF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조 TF 맡고 있는 HD현대 CIO 김용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제조 TF는 아까 산업분과에서 얘기했듯이 글로벌 제조 넘버1 달성이라는 목표로 지난 11월에 TF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TF에는 기간 산업의 제조업을 리딩하는 대표 기업들, 그리고 제조 AI 스타트업, 그리고 피지컬 AI나 제조 AI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들인 교수님들과 같이 구성이 되어서 제조 AI 2030 전략 수립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글로벌 저희가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한 기간 사업의 어떤 경쟁력을 하는 그런 제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조 넘버1 달성을 위한 기간 사업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제조 전반에 그 뿌리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조 AI 경쟁력과, 그리고 이렇게 그 경쟁력이 확보된 피지컬 AI나 제조의 요소 기술을 글로벌 분과에서 같이 수출 산업화라든가 그리고 수출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제조 AI 관련해서 근본적인 부분 자체는 제조 데이터의 표준화, 그리고 제조 산업에 대한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그리고 각각의 어떤 요소 기술에 대한 부분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담은 제조 AI 2030 글로벌 전략을 첫 번째로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프라 TF입니다.
안녕하세요. 거버넌스 혁신 TF인데요. 이름이 정확하게는 거버넌스 혁신 TF를 하정원 수석과 함께 리딩하고 있는 정재용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잘 아시는 대전 국정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왜 단순한 배터리 화재가 국가 핵심 시스템의 중단과 데이터 유실로 이어졌는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문제의 근원적인 이유를 국가 시스템 내 그 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찾고 2. 좋은 AX를 하려고 하면 단단한 DX가 필요합니다. 민간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안하고 3. 국가 시스템이 한 15,000개 이상 됩니다. 이 15,000개 이상 되는 시스템이 새로운 아키텍처로 잘 이전할 수 있는 방안, 예산 포함한 방안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4. 결국은 정부가 일을 해내야 될 텐데 정부 조직 내에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관련된 부처와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분과별 주요 행동계획 내용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자분들의 QA를 하기 전에 잠시 장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많은 관계로 장내 정리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따가 그 질의응답 시간에는 기자분들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그 마이크를 이렇게 들여서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자분들께서 그 질문을 하시게 될 때에는 성함과 그 소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가 정리되면 저희 부위원장님과 그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그 의자에 착석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그 자리표를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례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위원회 활동 사항과 인공지능 행동 계획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맨 앞에 안경 쓰신 분부터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자분들께 마이크. 네,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뉴스핌 CTO 겸 기자 이경태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AI를 직접 개발하고 AI 전체 기술을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다른 기자분들도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짧게 2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시급한 게 이제 다음 곧바로 다가오는 인공지능 기본법 관련해서 이제 시행이 되면 여러 가지 우려들도 있는데 오늘 발표는 사실상 뭔가 속도를 악셀을 밟는 그런 개념인데 곧바로 또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인데 이게 사실 뭐 대기업이나 큰 데서는 되게 준비를 많이 할 수 있고 대응력이 큰데 뭐 이미 우려는 많이 나왔지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은 좀 대비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이 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투명한 그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 특히 이제 AI 인재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국가 차원에서 공을 들여야 되는데 초등, 초, 중, 고 하고 그다음에 대학 입시까지 이게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데 그게 잘 되고 사실 뭐 AI를 도구화하거나 그걸 잘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능력을 키우는 거는 다들 공감하게 되는데 사실상 대학에 넘어 들어가서 대학 인프라, 인적 인프라들의 개혁이 없는 이상은 그동안에 했던 게 다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 입시 이후에 입학한 이후에 어떤 대응책의 인적 인프라의 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우선 그 기본법과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게 원래 이제 회의 장소이다 보니까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공간으로는 좀 적절치가 않아요. 그래서 좀 좁고 이렇게 멀게 떨어져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인공지능 기본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개정안도 여러 개가 준비가 되고 있고 국회에서 그동안 꽤 오랫동안 많은 논의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게 지능이냐 규제냐 뭐 이런 그 논란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을 민의를 반영해서 국회에서 나름대로 쭉 심의를 해온 결과이기 때문에 국회의 그 법안 통과 과정을 좀 지켜보고 일단 시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도 여론을 적극적으로 듣고 또 개선점이 있으면 이후에 그 국회나 아니면 또 자체적으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법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육 인재 관련돼서는 초중고 입시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대학 이후에 관한 부분은 이거는 우리 석차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야 될까요? 네, 인재 분야.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미 그 전문 지식을 그 교수들은 오랫동안 습득을 해서 익숙해진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AI 인재, AI 융합 인재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그런 인프라가 그 대학 교육에서 적절한지를 물어보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AI 중심 대학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AI 인재뿐만 아니라 AI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교수들조차 서로 그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과 대학 그 원생들이 공동 지도 교수 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교수가 새로운 나이든 교수들이 새로운 거를 배우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학생을 통해서 지도 학생을 통해서 서로 융합하는 그런 형태들이 앞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그 국가 사업에서 AI 융합 사업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교수들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교육자 차원에서도 많은 그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그 저기 안경 쓰신 분 뒤에 계신 여자 기자분 말씀. 예. 켜진 건가요? YTN 장하영 기자라고 합니다. 그 AI 관련 이제 정부 회의를 오다 보면 늘 이제 그 다급함이 늘 느껴지는데 그 지금 이제 이런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속도를 내야 된다. 속도전에 굉장히 치중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대규모 투자가 예고된 해외에서도 AI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어떻게 상황 판단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가장 먼저 대규모 강소형 데이터 센터를 확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규모는 나와 있지가 않아서 대략 예상치를 좀 밝혀주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수요를 판단하시고 예측한 규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굉장히 다급하죠. 사실은 AI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패권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든지 지금 다 AI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일종의 거품이 있지 않느냐. 뭐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제적 문제, 투자적인 문제를 아마 얘기를 할 텐데 큰 틀에서는 AI 전환이라고 하는 대세의 흐름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다소 또 거품이나 아니면은 침체에 그 부침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AI 전환에 우리가 속도를 늦출 이유는 없지만 또 항상 신중하게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또는 강소형 그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데이터 센터 규모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을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좀 그 관심을 갖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와 중소규모 데이터 센터의 규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에너지가 있는 곳에 대량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가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원칙의 규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다만 중소규모의 또 엣지단에 그 필요한 데이터 센터 또 서비스용 데이터 센터가 필요할 경우에도 그를 일률적으로 다 막을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 개별 상황들을 상황에 맞는 그런 규제 방식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 생각이고요. 전체적인 수요나 규모에 대해서는 민간의 그 계획들을 저희가 지금 다 조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각 부처에서 조사하는 결과들을 가지고 저희가 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그 맨 오른쪽 저쪽 지금 뒤돌아보시는 기자님 질문해 주시겠어요? 예. 네, 전자신문 박종진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위원회가 정부 부처 칸막이 없이 효율적으로 이제 정책 수행하고 정책 경쟁 없도록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위원장이 말씀 주신 깔때기 전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깔때기 전략 관련해서 좀 부처 협업 이끌겠다고 하셨는데 좀 그 관련 대표적인 과제나 권고사항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98개 과제, 300개 권고사항 숫자만 보면 되게 많은데 좀 엄청난 숫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 계획인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의견 수렴 하신다고 발표하셨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과제가 또 권고사항이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우선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노력은 뭐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정부 위원회를 만들면 이렇게 분과를 만들고 분과별로 이렇게 다 칸막이가 있죠. 근데 저희는 이 분과에 해당되는 위원이 다른 분과에도 토론할 때 다 참여를 합니다. 원하면 다 참여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다른 분과에서 어떤 토론을 하는지 내용도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부터 이렇게 칸막이를 없애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고요. 깔때기 전략하고 또 하나 같이 제가 말씀드린 깔때기 표현하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게 이제 라우터 전략인데 어떤 이슈들이 왔을 때 빨리빨리 해당되는 분과나 아니면 해당되는 부처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좀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협력을 제안하는 분들이
기업이나 연구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좀 애매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는 접촉하기가 조금 어렵거나 부담이 되고, 그런 반면에 저희는 이제 민간 위원들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접촉하기가 편한 거죠. 그래서 저희를 많이 찾아오고요. 실제로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오기 전에 이미 우리가 오픈 AI CSO였던 제이슨 권을 여러 차례 만나고 이렇게 사전 접촉을 하는 그런 그 일종의 빌드업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협력 사례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 지원을 기업이 AX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거는 보통 중기부나 산자부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있죠. 이런 사업이 있는데 보통 그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을 할 사람, 더 이상 계속 끌고 갈 사람이 그 기업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종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부가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중기부에서 사업을 해서 그 사업 과제가 끝나면 그 중기부 지원 사업을 받았던 기업에 노동부가 일자리 사업을 역시 또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어지게 하는, 그래서 부처와 부처가 서로 협력하고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요. 개별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현 가능 여부하고 의견 수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히 그 의견 수렴을 하는 거는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당연히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게 이제 오랫동안 많은 분들의 또 이해관계자들과 많은 또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제 초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국가 인공지능 대전환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그 앞에 그 기접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지넷 코리아 김미정입니다. 질문 세 가지 있는데요. 우선 그 첫 액션 플랜 발표 예정이 11월 중순이었는데 이제 12월로 늦춰진 이유가 궁금하고요. 내년 초에 국가과학 AI 연구소를 설립 이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설립을 위한 투자 금액이나 인력 채용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들과 최근에 GPU 26만 장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좀 구체화된 내용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AI 액션 플랜이 11월 말까지 원래 보고를 드리기로 했는데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준비는 됐습니다. 사실 11월 말까지 우리가 이제 워크숍 끝장 토론도 하고 계속 분과별로 거의 날마다 아침 7시 반부터 회의를 하고 해서 초안을 준비를 했는데 12월 달까지 이제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그 일정을 저희가 이제 잡지를 못해서 2차 위원회를 열려면 대통령님이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대통령님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정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러면 그 기간을 좀 더 여론 수렴을 듣는 시간을 좀 늘리자 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설명회를 갖기로 이렇게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국가과학 AI 연구소 관련돼서는 이미 예산이 지금 공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400억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죠. 400억으로 예정이 돼 있고, 구체적인 인력 충원 계획이라 채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집행 부처인 과기정통부에서 아마 지금 세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6만 장에 대해서는 어떤 걸 물어보신 거죠? 좀 전에?
네네. 그거 역시 26만 장 중에서 정부가 이제 확보한 5만 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를 과기정통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렇게 저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민간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민간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저희가 알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원래 그 저기 QA 시간이 5시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 아까 발표 시간이 좀 늦어져 가지고 한 10분 정도만 더 그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저기 회색 옷 입으신 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데일리 이건환 기자입니다. 이번 액션 플랜 대단히 꼼꼼하게 잘 준비하신 것 같고, 근데 강제력 없어 보이긴 한데 뭐 과제 시간 제한하시고 뭐 주기적인 업무 보고 등으로 이제 관리 체계도 꼼꼼하게 마련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부처 간 협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상호가 이제 공로 싸움이나 주도권 싸움으로 번지면 또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단순 협력을 넘어서 이 협력 결과물에 대한 뭐 성과 다툼 없이 원팀으로 일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그 체계와 부처 간 공감대가 마련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 최근에 AI 관련 부처가 협력 업무가 많아지면서 이걸 다 일일이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부처에서도 나오고 전략의 분과 차원에서도 이제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이제 지속성 고려해서 지금 요 업무 배분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강제 부분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혁신 부분의 평가를 AI 부분을 통해서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자체 평가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행동 계획을 제대로 수행을 하는지를 분석을 해서 국민들께도 보고를 하고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정부에서 이 협력 부분은 굉장히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산업과 관련돼서는 산업 AI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그 얼라이언스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 또 과학기술 관계장관 회의도 만들어져서 지금 계속 이제 곧 2차 회의를 곧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뭐 청와대 대통령실의 그 AI 수석이나 과기부총리나 저나 수시로 이렇게 계속 통화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슈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 국정자원관리원 화제라든지 UAE 순방이라든지 이런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TF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TF에는 전부 다 행안부나 과기부나 또 산자부나 다 이렇게 참여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우리 AI 전략위원회가 이 협업을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계속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공감대는 충분히 이루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업무 협력 관련돼 가지고 인력에 대한 부분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위원회가 출범하고 나서 2달 동안 거의 인력 이 구조가 조직이 세팅이 되질 않아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초기 한 13명이서 일을 다 했거든요.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많이 각 부처에서 충원이 돼서 지금 어느 정도는 정리가 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각 부처에서 이제 필요한 인력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이쪽 그 왼쪽 끝에 그 검은색 양복 입으신 기자분. 예, 한국경제신문 이혜성입니다. 국가 AI 정책의 성공이 부처 간 협업하고 긴밀한 협업에 있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깔때기항 전략도 인상 깊게 봤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난주 업무보고 때,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때 여러 차례 말씀하셨듯이 이 부처 간 협업을 이끌어내는 주체를 부총리로 명확하게 여러 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부처 간 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과기정통부가 부총리로 승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 그 분과장님들하고 TF 리더분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 부총리뿐만 아니라 여러 각 부처의 그 행정각부에 있는 그 실무과들하고 충돌이 일어날 것 같은 우려가 좀 들어요. 이걸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을지 좀 의견있게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국방분과장님하고 산업 AX 분과장님께 좀 질문 드리는데, 국방부는 그 근원적인 폐쇄성 때문에 그 AX 관련해서 협업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묘안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조준 회장님께 말씀하신 그 소프트웨어 그 수가 체계 개편, 그게 AI 돈 되는 AI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연구소 통폐합하고 비슷하게 십수년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던 사안이지만 진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획기적인 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그럼 제가 먼저 부처 간 협업과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AI 전략위원회는 전략을 총괄하는 조직입니다. 집행 조직은 아니고요. 저희는 집행을 감독하고 또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곽일 부총리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과학기술 관계장관 회의를 통한 업무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거고, 저희는 이제 법정 조직으로서 내년부터는 이제 법정 조직이 되는데 법정 조직으로서 저 역할들을 해나갈 겁니다.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역할이 잘 규정이 돼 있어서 크게 지금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국방분과장님은 심승배 분과장님이? 네, 국방안보분과장입니다. 그 말씀하셨던 근원적인 폐쇄성이 국방에 있다는 거를 저도 무엇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오늘 행동계획 그 세 가지에서 발표는 말씀 못 드렸지만 원래 이제 행동계획 안에 있는 그 국방 AX 거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5개의 이제 거점을 판교, 양재, 그리고 뭐 대전, 서울, 그리고 또 부산, 이렇게 또 서울의 이제 용산 쪽에 그렇게 총 5개를 만들 예정인데요. 그 거점을 통해서 국방에 좀 데이터를 안전하게 제공을 하고, 제공받는 사람들은 방산기업이나 AI 스타트업들이 될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 내에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뜯어보기도 하고 AI를 한번 테스트로 한번 구현해 보기도 하고, 그런 걸 또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자금들도 좀 저희가 준비를 내년에 이미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이런 폐쇄성을 극복하고 이후에 더 발전적인 쪽으로 좀 지향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AI 대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산업회장으로서 지금 5년째인데요. 지금 가장 큰 시급한 문제는 AI 대가 체제가 기존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체제로 유지되고 있어서 그 AI 개발자가 투입됐을 때 받는 비용이 그 채용,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AI 그 직원을 개발자를 채용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고 있다는 게 사실이고요. 또 아울러서 그 각종 LML,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AI 플랫폼에 대해서도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로 받지 않기 때문에 전부 맨먼스로 처리돼서 받는 그런 게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들으셔서 알겠지만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액션 플랜으로 만든 거고요. 그간에는 기재부와 협의사항 정도로밖에 취급이 안 돼가지고 안 되던 거를 이번에 아주 중요한 액션 플랜에 3대 과제 중에 하나 선정을 해서 산업회장으로서 꼭 해내려고 하고요. 또 이게 돼야지만 그 글로벌 마켓에서 봤을 때 한국 기업이 제값을 받아야 그거가 시드머니가 돼서 또 수출도 가능하고 해외 진출이 가능합니다. 또 그 수익과 레비뉴를 기준으로 회사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긴밀하게 할 생각이고요. 또 협회 산하에 이미 그런 것들 위원회와 그다음에 협의회를 조직해서 지금 기재부, 조달청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자격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속도가 붙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잘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돼서 한 분만 질문을 받고 그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기 그 카메라 앞에 계신 기자분, 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저 머니투데이의 황국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거기 AI 인프라 거버넌스 그쪽을 이제 분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뭐
단순 배터리 화재가 이제 국가 시스템 전체 마비로 어떻게 연결됐고 이유가 뭐고 그다음에 좋은 EX 하기 위해서 단단한 DX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뭐뭐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현재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정부 조직 내 거버넌스 체계 이제 새로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11월에 보면은 이미 행안부에서 인공지능 정부실 뭐 만들어지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국가 AI 전략위원회하고 교감이 있게 뭐 진행이 됐었던 건지도 궁금하고 향후에 어떤 밑그림 그리고 계신지 소개하실 수 있을 만큼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소개할 수 있을 만큼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분석을 여러 가지로 해봤습니다. 단순하게 불이 발생한 거는 우리 IT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하도의 제하도, 전문적이지 못한 손에 의해서 제대로 전원이 꺼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배터리가 이동됨으로써 화재가 발생했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러고 나면 아니 화재가 발생하면 서버하고 배터리하고는 왜 같은 자리에 있어서 서버는 불이 타지? 서버가 불이 탔다고 해도 이격 지역에 또 다른 서버가 있어 시스템이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들은 어디 있지? 그걸 마련하기 위한 예산은 제대로 제때 지원이 되었나? 또는 예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기술진들이 이걸 어떤 다른 좀 더 싼 방법으로 보강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찾았나? 등등 들여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근사한 AX 전에 단단한 DX를 해야 할 많은 이슈를 그대로 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슈를 하나씩 관련 부처들과 함께 바라보고 해결해 가고 있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 측면에서 관련 부처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거를 결코 몰라서가 아니라 하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 사항들이 있더라. 부처 간에도 있을 수 있고 예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도 도와드린 방향으로 그림을 좀 그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하는 거버넌스에 관련되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부처들이 또 이 작업에 함께 국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 부처들이 당연히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저희가 주안점을 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 기술적인 전문성 관련돼서 조금 더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 그래서 인재 채용부터도 관료적인 요소도 있지만 기술적인 요소도 국가정보 시스템에 필요하겠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통합적인 요소가 필요하겠다. 예산 따로, 보안 따로, 실행 따로, 그 다음에 또 이런 응용 서비스 내에서 각 부처가 다 따로 하는 환경에서는 이번 화재처럼 불이 한 번 나면 누가 전체 내용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좀 통합적인 정부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 모두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모양을 가질 것이냐 하는 거는 지금 한참 관련 부처들과 논의 중이니 잘 정리되면 바로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이 계신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추가로 질의가 있으신 기자분들은 그 위원회에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마무리 말씀으로 오늘 행사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00일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뭐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렵게 만들어진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 계획 아마 위원회에서 이런 형태의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처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위원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성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도 좀 불편하고 그러신데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긴 시간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